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회사마다 금액도 다르고 가입 시점마다 이제 보장하는 내용이라든지 보장 범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네. 고객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상품이 있는 반면에 설계사가 지인이거나 아니면 친척이거나 그냥 그 설계사가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가입을 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이 문제죠.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지인분들이 추천해주는 보험을 계약을 한 게 문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마다 상품 금액이라든지 보장 범위가 다른데 천편일률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이 추천을 해줬다고 해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가입을 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럼 기존에 이제 지인들 중에 보험사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믿고 가입한 상품들이 네네. 사실은 고객만을 위한 상품은 아니다.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 네네. 그쵸. 쉽게 얘기해서 뭐 보험 상품이 고객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고 또 고객에게 뭐 유리할 수도 있고 또 불리할 수도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보통 보험 설계사분들이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을 제안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죠, 많이. 상식선에서. 네, 상식선에서. 그래야 되는 거고요, 사실. 네, 그쵸.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보험사에 근무하는 많은 보험 설계사 분들이 여러 회사를 다 비교를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보험 설계사분들은 그 고객에게 오셔가지고 이거 최고의 상품이다. 이거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아닌 거네요? 네, 보통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원수사. 즉, 한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 설계사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 상품들의 이제 비교를 아예 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겠죠. 그럼 고객에게 최고의 상품이라고 추천을 하는 건 숨겨진 의미가 우리 회사에서 최고의 상품을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저 역시도 사실 이제 원수사에서 이렇게 프라임 에셋 보험 대리점으로 이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런 환경적 요인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회사 상품밖에 판매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뭐 판매를 떠나서 이제 뭐 설계라던가 뭐 이런 시스템적인 거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원수사가 아니라 보험 대리점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환경적 요인, 다른 회사랑 상품별 금액대라든지 보장 범위를 다 비교를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못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신입 설계사 분들의 케이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력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신입 설계사를 담당하고 있는 상위 관리자가 이 상품으로 고객한테 추천을 해 라고 하면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고객한테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문제는 그 상품이 정말로 고객한테 최고의 상품이냐 라는 거는 한번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볼.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밑에 있는 소속 이제 설계사들 많이 관리를 하다 보면 신입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교육을 많이 해주고 싶어도 사실 뭐 그 환경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된 어떤 시간을 두고서 정말 밀도 있는 교육을 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당장 생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이 이제 관리자들한테 찾아와서 뭐 본부장님, 뭐 지점장님, 뭐 팀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회사 게 좋죠? 뭐 신입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면 또 자기한테 가장 이득되는 좀 이해관계가 생기는 그렇죠. 그런 보험을 할 수밖에 없죠. 수 있죠. 신입분들은 거의 다 그러겠네요. 그렇죠. 대부분이 좀 많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제 그거는 이제 차차 열심히 근무를 하시면서 연차가 쌓여가면 조금 나아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고객분들한테 최고의 상품을 추천해드릴 수 없는. 네네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뭐 이런 케이스는 없어야 되지만 신입도 아니고 이제 연차가 일정 부분 차신 그런 설계사 분들의 경우에
비교하는 것 자체를 너무 귀찮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상품으로만 고객한테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종종. 근데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고객한테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뭐 네. 그쵸. 네. 근데 저희도 첫째 주에는 거의 상품을 청약을 하질 않아요.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취급하는 회사가 거의 30개가 네, 되니까 일단 1일날, 2일날 이렇게 상품 제안해 주시는 분들은 거의 뭐 상품 비교 안 하시는 분들이다. 맞습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이게 물리적으로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게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맞습니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분들은 없는 게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이제 보험은 사실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보험 상품보다는 좋은 설계사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이제 상품 자체는 워낙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설계사가 꼼꼼하게 이런 비교되는 부분을 다 비교를 할 수 있는지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께서는 그런 전문가실 거라고 저희가 믿어야죠. 네, 믿겠습니다.